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연질 폴리우레탄 폼의 폴리올 파트 이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내용을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스텝 그로스 코폴리머 폴리올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폴리올 캐릭터라이제이션 여기까지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타이틀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제가 그 폴리올 회사에 근무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폴리올들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전체 폴리오를 단 하나도 제품 카탈로그에도 들어있지 않은 거고요. 제가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연질 폴리오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제품 그레이드 정도는 알게 되는데요. 아무리 그 연질 경질이 나눠져 있다 해도. 근데 요렇게 여기 있는 걸 모른다 그 얘기는 여러분은 더 이를 접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굳이 강의를 해가지고 복잡하게 여러분 머리에 쥐나게 해드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기본 개념만 이제 말씀드리면 그라프트 코폴리머 폴리올 요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왜 필요하냐 폴리올에 왜 그라프트를 시키느냐 접목이라는 거죠. 그걸 코폴리머를 왜 폴리올에 넣냐 이렇게 디테일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 안에 매몰돼 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몰고 가요. 제가 되게 쉽게 얘기해 드리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코끼리를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놓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1시간 동안 코끼리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코폴리머에 되게 어렵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폴리올에다가 뭔가 필러, 충전재를 집어넣어서 폴리올 힘을 강화시키거나 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코폴리머 잊어버리고요. 그라프트 잊어버리고요. 폴리올에 뭔가 들어가 있다. 근데 그냥 혼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폴리올이랑 연계가 돼 있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붙어 있다. 결합해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럼 뭘 집어넣냐? 그래서 이제 집어넣는 게 싼이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체인 그로스 코폴리머 폴리올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기가. 싼이라는 거는 AA, BBB 이런 식으로 그 이전에 규칙이고 반복적이고 그래서 스타일앤 모노머하고 아크릴론 나이트릴 모노머를 집어넣어 가지고 길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필러잖아요. 필러. 여기도 똑같아요. 이제 스텝 그로스 코폴리머도 필러예요. 필러를 만드는 건데 그 필러가 적어도 폴리올보다는 강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되게 쉬워요. 우레아, 우레탄, 에폭시, 멜라민, PIR, 폴리이소시안 우레이트 이런 거예요. 딱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적으로 배치를 시킬 때 탄소, 수소, 산소 뭐 이런 걸 배치를 시키는데 거기에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 하는 거. 그게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레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레아 양쪽 옆에 이소시아네이트가 있잖아요. 벤젠링 더 꽉꽉 채워져 있는 느낌이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소시아네이트도 마찬가지죠. 이소시아네이트는 이제 폴리우레탄이 거기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폴리올 속에다가 폴리우레아, 폴리우레탄,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OH 프리폴리머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걸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 PhD 이제 폴리 한스토프 분산액이라고 했는데 아민하고 TDI를 집어넣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일부 TDI가 베이스 폴리오라고 반응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아민하고 TDI하고 반응한 거, 그 다음에 베이스 폴리오하고 반응한 거 이렇게 링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필러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폴리올 같은 경우도 넣는데 PIPA 이제 이런 게 오히려 이제 이런 걸 넣으면 굳이 이 도움이 되긴 하는데 꼭 넣어야 되냐 이런 거가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폴리올 중에 하나로 다뤄줘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점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기기적으로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죠, 다. 그래서 이제 굳이 그렇게 필러를 반응시켜서 집어넣냐 아니면 이렇게 그냥 에폭시 이런 거 그냥 만들어서 이게 다 벤젠링 덩어리잖아요. 개념적으로 보면 PIR 자체 폴리이소시안 누레이트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붙어 있는 이소시아네이트 그러니까 세 개가 붙어 있잖아요. 이소시아네이트가 PIR에 이거 보면 이제 그런 개념이고 멜라민도 마찬가지죠. 멜라민도 벤젠링 덩어리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걸 보지 못했던 얘기는 이거보다도 훨씬 이 체인그로스 코폴리머로 필러를 집어넣는 게 효과적이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개념이 똑같거든요. 여기도 폴리스타이렌 벤젠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개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게 폴리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나와 있는데 요 가기 전에 이제 본문 좀 이렇게 볼게요. 요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본문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 PDF로 올려놓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여기 PhD 해서 이제 계속 싼 폴리머 폴리오라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용들이 이 분자량도 있고 점도도 있고 이런 걸 이제 비교를 해놔서 이제 특징이 이제 이렇게 아민이나 폴리오를 TDI를 넣어가지고 폴리오를 속에서 중합을 해놓으면 분자량 분포가 균일하지가 않죠. 반응 제어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에폭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고분자 결합을 만들어서 거기다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폴리올 캐릭터라이제이션 요거 볼게요. 요것도 이제 되게 간단한데 쭉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고 펑셔널티는 이제 정의를 잘 보세요. 분자 하나당이에요. 분자 하나당 이소시아네트하고 반응할 수 있는 사이트 수. 근데 평균수예요, 평균. 왜냐면 여러 개 있는 거가 있고 한두 개 있는 게 있는 거 있고 이래서 평균수죠, 평균수.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록시 넘버는 측정치예요, 매저. 측정치. 이런 게 중요하죠. 측정치냐, 계산치냐. 펑셔널티는 측정치라고 안 돼 있죠. 계산치예요, 펑셔널티는. 측정치고 여기 보면 반응할 수 있는 수산기의 양. 이것도 리액티브라고 여기 리액션, 리액티브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뭐냐면 활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활성이. 그러니까 측정치라는 얘기는 리얼로 실제로 OH가 작용을 해야 측정치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 붙어 있기는 한데 그게 아무런 반응을 못 한다. 숨겨져 있다. 저 꽁꽁 숨겨져 있다. 그거는 이제 여기 안 잡히죠. 하이드록시 밸류에. 그래서 이제 이 OH 밸류를 측정을 해서 쓴다는 얘기는 액티비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퀴밸런트 웨이트는 완전히 OH 밸류를 통해서 일종의 몰 개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량 대 당량, 그 당량이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이퀴밸런트 웨이트. 근데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펑셔널티로 뭘 나눠요. 폴리올의 분자량을 나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이론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거는 자, 펑셔널티 이론이라고 했죠. 제가 이론에서 왔죠. 그 다음에 폴리올 분자량 이거 어떻게 나와요? 이 OH 밸류에서 나오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론 값이에요. 근데 이론 값이 아니고 여기 보면 OH 밸류로 그냥 계산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위에 이거는 무시해도 돼요. 여러분이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OH 밸류가 있는데 여기 이퀴밸런트 웨이트를 내려고 펑셔널티랑 분자량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폴리올에서 분자량이랑 펑셔널티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다냐면 내가 이 폴리올의 특성을 이해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그 숫자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OH 밸류로 하세요. 그래서 OH 밸류 이렇게 56100 나누기 OH 밸류로 이퀴밸런트 웨이트라고 계산하는데,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앞에 숫자를 2를 넣으세요. 1 이퀴밸런트 웨이트예요. 이게 1 이퀴밸런트 웨이트. 그러면 1 이퀴밸런트 웨이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퀴밸런트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 웨이트는, 웨이트라는 걸 나누면 웨이트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폴리올 100g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퀴밸런트가 필요해요. 그 이퀴밸런트가 바로 이소의 당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1 이퀴밸런트 웨이트로 그람 수를 나눠주면 당량이 나와요. 이퀴밸런트가 나와요. 웨이트 빠지고, 그걸 가지고 NCO로 또 환산을 해서 이소시아네이트 몇 g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하이드록시 컨텐츠, 이렇게 여기 또 메조 이렇게 돼 있는데, 솔직히 저 폴리올 회사에서 2차 알코올 이거 측정하는 거 본 적 없어요. 이거 뭐 NMR로 분석한대요. 폴리올 회사가 NMR 가지고 있는 회사 없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포인트인데, 요거는 이제 물이나 물알콜 이렇게 돼 있는 거에 폴리올을 집어넣어 가지고 솔루션을 만들어서 측정한다. 이 터비드, 이게 불투명해진 상태를 측정하는데, 그때 온도를 올려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제 분자량이 이제 올라가면 예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오 양이 많아지면 또 예 감소하고,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빨리 더 불투명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솔루빌리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오가 맞냐 이런 걸 보는 건데, 이것도 제가 자료로 본 적은 없어요. 폴리올에 대해서. 일부 이제 예를 들어서 실리콘 설펙턴트 이런 거는 클라우드 포인트가 있어요. 자료로. 그 다음에 이제 CPR인데, Controlled Polymerization Rate, 요 CPR, 요것의 약자고요. 이 값은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정량적으로 약한 염기 물질이 폴리올 안에 존재할 때 이걸로 정의가 되고요. 본문을 보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CPR인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강염기의 총 약산염, 요게 스트롱 베이스, 토탈 윅 엑시드 솔트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염기는 이제 폴리올에서 촉매로 쓰이죠. 폴리올 합성 촉매로. 그거가 이제 약산으로 이렇게 중화돼서 솔트가 만들어지고, 요게 이제 폴리올 안에서 제거가 돼야 되는데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0.01 노르마 HCl로 적정을 해서 수치화 시키는 거죠. 요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이 강염기하고 약산이 붙어 있으면 이제 열을 조금 받으면 풀려요. 그래가지고 촉매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프리폴리머나 이런 후속 반응, 이제 폴리오를 이제 사용하는 반응에서 촉매로 내가 넣지 않았는데 넣은 그 촉매로 작용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품질 관리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리액티비티, 반응성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소시아네이트하고 모델 리액션 통해서 이제 점도가 증가되는 거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다음 페이지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냐면, 1차 수산기가에 대해서 반응성이 미치는 영향을 봤는데, 이제 여기 점도가 반응성에 이 결과물로 점도가 증가하는 거, 점증 상태를 보는 거고, 그럼 반응을 하면 점도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1차 알코올하고 상호관계를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75%, 80%, 85% 이렇게 돼 있는데, 75% 이하에서는 이제 5000 이하 이렇게 별로 아닌 거, 점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걸로 돼 있죠. 별 양이 없는데, 여기는 5%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5000씩, 만씩 이렇게 톡톡 튀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가 반응하고 길어진 상태에서 두 개가 묶이니까 이렇게 톡톡 튀는 거예요.
하나 붙고 또 하나 붙고 또 하나 붙고 따로 놓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2개, 4개, 8개. 그러니까 이렇게 점도가 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3축, 3축이죠. 여기 점도는 똑같고요. 여기 언세츄레이션하고 프라이머리 이쪽 여기에다가 축을 언세츄레이션 축을 하나 더 달았어요. 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래프 여기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점을 찍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요 부분 위치를 보면 돼요. 여기 점도 되게 높죠. 여기가 되게 높은데 요 상태가 이대로 내려오면 여기가 0이죠. 0. 언세츄레이션 0. 그 다음에 1차 알코올 90. 내려오면 돼요. 그 다음에 요쯤 한번 볼까요? 요쯤 요거 보면 점도가 25,000보다 좀 낮죠. 근데 여기 보면 0.4 언세츄레이션 요거 얼마 정도 돼요? 이렇게 내려오면 83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1차 알코올에 따라서 양이 많아지면 점도가 빨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언세츄레이션은 반대죠. 언세츄레이션이 적으면 적을수록 점도가 빨리 올라가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이제 스텝 그로스 코폴리머 폴리올을 했는데 이제 폴리올에 필러를 넣어서 기계적 강도라든지 그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를 집어넣는다. 근데 그 개념이 좁은 공간에 많은 원자수가 있게 벤젠링이나 우레아 우레탄 이런 결합들을 집어넣는다. 대표적인 게 이제 스텝 그로스 아니고 이제 체인 그로스의 싼인데 스텝 그로스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폴리올의 OH 밸류나 또는 점도 비중 이런 것도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인데 빠뜨렸네요. 저 같으면 차라리 이 점도 비중 이렇게 더 수분 함량 이런 것들을 더 중시했을 건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